손흥민은 콘테 감독이 해임된 이후에도 강팀들과 맞선 경기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그가 얼마나 무서운 선수인지 증명해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손흥민이 나와 함께 EPL 득점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난 손흥민을 왜 토트넘에서 수비수로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클래스 선수로서 EPL에서 가장 빛나는 슈퍼스타 중 하나입니다. 만약 나와 손흥민이 한 팀에서 플레이한다면 우리는 다음 시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버풀의 최고 슈퍼스타이자 지난 시즌 손흥민과 함께 득점왕을 차지한 모하메드 살라의 인터뷰가 현재 화제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축구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U-20 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서 에콰도르를 이기고 8강에 진출한 것은 특히 눈에 띄는 업적입니다. 더욱이 우리 대표팀은 조별 예선에서 강력한 프랑스를 제압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리가에서 뛰며 주목받고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과 이적설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이강인 선수 첫 시즌의 세리에 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수비수로 뽑힌 김민지 선수. 지난 시즌 득점왕이 되며 올 시즌에도 높은 공격력을 보인 손흥민 선수 등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기 때문에 국내 축구 팬들의 관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클래스의 실력을 발휘하며 EPL에서 뛰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클럽들이 그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특히 손흥민에게 큰 관심을 보인 클럽 중 하나입니다.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이번 시즌 초반의 만회에 이적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5위라는 성적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클럽 감독이 대대적인 리빌딩을 선언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이적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이미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상당한 이적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이적이 이루어지려면 선수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국 축구의 레전드이자 축구 전문가인 게리 네빌은 손흥민이 이번 기회에 꼭 이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의 미래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케인의 재계약을 위해 손흥민에게 상당한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손흥민은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역할을 소화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크게 희생한 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리 케인도 이번 여름 있습니다. 리버풀은 이미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상당한 이적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이적이 이루어지려면 선수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국 축구의 레전드이자 축구 전문가인 게리 네빌은 손흥민이 이번 기회에 꼭 이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의 미래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케인의 재계약을 위해 손흥민에게 상당한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손흥민은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역할을 소화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크게 희생한 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리 케인도 이번 여름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토트넘은 이미 손흥민 정도의 선수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는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할 팀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명실상부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클래스 윙어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이 오더라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수가 우승 없이 은퇴하는 것은 그의 위상에 비해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손흥민이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조하며 이는 그에게 이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케인은 리그에서 단 3번의 도움 기록만을 남겼습니다. 작년에는 손흥민과 함께 많은 도움을 기록한 케인은 이제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고 자신의 골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토트넘의 8위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중원에는 에릭센과 같은 플레임 메이커가 부재하여 토트넘의 증원은 너무 약한 상태입니다. 케인이 패스를 포기하고 전방에 위치하게 되면 손흥민이 중원까지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볼 배급과 패스가 강점이 아닌 선수입니다. 게다가 페리시치와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손흥민은 페리시치의 공간을 커버하기 위한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손흥민이 어떻게 20개의 스탯을 쌓았는지에 부드러울 정도입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기량으로 인해 만들어진 기적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전술적인 지원 없이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기적적인 시즌을 보냈다는 사실은 축구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의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더 나은 구단으로 이적하여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이러한 불만은 토트넘의 주인인 레비 회장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손흥민은 독자적인 투쟁으로 팀의 성적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의 인터뷰가 이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살라는 시즌이 마무리된 후 인터뷰에서 리버풀의 부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손흥민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클럽 감독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손흥민의 재계약으로 인해 그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만의 떠남을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아니라면 마네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손흥민은 리버풀의 수비진을 손쉽게 농락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부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가 토트넘에서 맡은 역할이 공격수로 볼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나는 손흥민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손흥민이 공동 득점왕에 올랐을 때 내 안에서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나는 손흥민이 케인이나 다른 공격수들과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선수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만약 나와 손흥민이 한 팀이라면 어떤 팀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공격진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리버풀의 현재 성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을 반드시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리버풀 팬들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시즌 중반에 리그 중위권을 겨우 유지하며 좌절한 성적을 보여준 리버풀로서는 이번 기회에 손흥민 영입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축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서 국내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이적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활약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축구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